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려했던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증시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같이 추가 매수 자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존버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에서도 경험했듯이 잘 버티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 월요일 근원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고요. 4월 18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17일 수요일에는 ASML 실적 발표가 있고요. 18일 목요일에는 TSMC 실적 발표가 있어요. 물론 실적은 좋게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지만 중동 전쟁 확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마이너스 52%고요. BITX는 그저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예요. SOXL도 10%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내년에 세금을 2,200만원 정도 내야 돼서 8% 정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를 전량 매도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전량 매수했어요. 하지만 큰 실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와 기타 부대 비용으로 12주가 날라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순간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했지만 날라간 12주를 가감하면 총 2,20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만 세금을 절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가져가고 내년에 세금 낼 때나 조금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40달러가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정 확정 리스크는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주가는 바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간에 팔 주식도 아니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봄에 분위기를 봐서 매도할 예정이라 별 걱정은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수없이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최초에 SOXL이 12달러까지 하락했을 때도 6달러 밑으로 깨졌을 때도 손실은 가중되고 공포는 만연했지만 어느덧 지금 현재 주가는 40달러에서 놀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는 100달러 이상까지는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코인도 현재 14% 손실 중이에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 손실 중이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31% 손실 중이에요.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2% 손실 중이고요.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21% 손실 중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하락폭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은 단기간에 20%까지 훅 내려갔고요. 시바이누와 비트토렌토도 20% 이상 갑자기 훅 하락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찾아오는데요. 반감기가 찾아왔다고 드라마틱하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가격의 흐름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빠르면 내일 15일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승인이 나고 준비하는 기간은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거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몰릴 거예요. 비트코인이 1% 상승하면 알트코인들은 5%에서 10% 정도 상승하니까 비트코인 상승 후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 하락폭은 크지만 그냥 지켜보려고요. 우려하던 중동전의 확전이 실행되고 말았어요. 이란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드론과 미사일 100여 대를 발사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지구상에서 전쟁이 두 군데나 발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할지 우려가 돼요. 이스라엘은 방어책으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공중에서 막아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100개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전부 막아내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본토 피해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예비군 총동원령까지 내려져 전장에 나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은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10만이 모여 전쟁 확전 반대 시위를 했답니다. 푸틴도 그렇고 예타 야후도 그렇고 잘못된 정치인 한 명으로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투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요. 수년간 불법적으로 선물을 받았대요. 사업가들로부터 샴페인, 시가, 보석 등 우리 돈으로 3억대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매스컴과 결탁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경쟁지의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총리 부인은 국난의 호화 미용실을 이용해 이스라엘 군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건희 여사랑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중동 확전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자지구의 구호 차량을 공격하고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어요. 자신의 비리로 인한 정치 생명의 이슈를 전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의 방어돔은 철통 같은 방어태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하지만 이번 하마스 테러에는 하나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을 위한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중동 확전으로 인해 바이든 또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가 46%, 바이든이 45%, 미 대선의 초접전이 전망되는데요. 중동 확전 우려로 기름값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미국의 고금리로 서민층은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재선 실패를 막기 위해 확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며칠 주가는 추가적으로 급락할 것 같은데요. 잘 버티다 보면 금방 회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